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IR 탐방 리포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덕산테크노피아라는 회사고요. 이 반도체와 OLED 소재 관련된 부분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IR은 7월 2일날 갔다 왔고요. 이미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 그날 아마 카페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서 이야기 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면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워낙 좀 거래도 없고 해서 좀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 정형화에 대한 요건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놨는데, 7월 2일 이 시점에서의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분석 5점 만점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고, 역시 이슈도 OLED 쪽과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이슈가 크게 이어질 만한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슈도 좀 그나마 다른 쪽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확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한 3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실적은 올해도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일단 3점을 책정을 했고요. 차트도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가는 시점이고, 라는 점에서 4점보다는 3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로 볼 거냐, 중기로 볼 거냐, 그리고 스윙으로 볼 거냐, 이렇게 미리미리 정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석적인 기준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시면 투자에 많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사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일수록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회수 관련된 부분인데, 최대 주주 및 분산이 되어 있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매도를 못하게끔 매도를 못하게끔 이제 하는 그런 조건이 보호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정도는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자사주나 최대주주, 우리사주는 거의 1년으로 묶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의무운수 관련된 부분 3개월로 이제 풀린 부분인 것 같고, 키움에서 들어온, 그리고 PCC 소재 기술, 신기술에서 들어온 펀드 자금은 6개월 정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좀 틀린 부분이라 신규 상장 종목을 보시는 데는 꼭
검사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가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덕산테크노피아라고 누르시면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IR 투자 보고서가 있고요. 분기 보고서가 있고 IR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덕산테크노피아 같이 좀 소규모의 스몰캡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구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공시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전자공시의 사업 내용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은 다 동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의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뭐 현황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씩 뭐 읽어보는 것도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장률이 얼마만큼 이어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 추이 같은 부분, 그리고 지역별 폴리에틸렌 신규 증설 설비 규모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내포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전자공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매출 구성 현황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판매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유기 재료 쪽이 58.4%, 작년에 49%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 36.9%, 41% 정도에서 36.9%로 좀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18년 대비했을 때는 뭐 19년 좀 줄긴 했지만 다시 18년 정도의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뭐 기타는 뭐 4% 정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동사는 OLED 소재나 반도체 소재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떤 소재를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현재 현황이고요. OLED 유기 재료 및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OLED 소재에 관련된 부분에 6대4 정도이지만 5대5 정도로 반도체 확산으로 이제 회사 이제 동사에서는 그런 로드맵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8월이라는 점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보유의 수가 8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풀린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6개월 정도 보셨고 1년 정도면 이제 보유회수가 다 풀린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과 우리 사주 물량까지 다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은 늘었고 이익률은 감소한 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1분기에 좀 부진했고요. 연말까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그 IR 담당자분을 이제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부분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를 제시를 하지 않으셨고 꾸준히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힌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덕산 네오룩스나 덕산 하이메탈 이런 쪽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 같이 좀 보셔도 좋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OLED 수주와 반도체 관련 수주,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했던 이익률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사업 현황 관련돼서는
이제 현재 매출단에서는 OLED 소재 관련 60%, 그래서 OLED 적용 하반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 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TV, 그래서 QD OLED, 이제 대형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아직 수주가 없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QD OLED에 대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덕산 네오룩스와 같이 연계가 돼서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이때만 해도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다시 8월 달에 좀 증가가 됐고 9월에 2차 2.5단계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뭐 어떻게 확답을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외형 OLED 제품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은 HCDS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증착 소재라는 부분이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그래서 국내 최초로 HCDS를 직접 삽성부터 초고순도 정제까지 일괄 제조 공급 중이고요. 그래서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다. 그래서 기존 공장이 이제 2배 정도 가까운 공장이 증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공장 양산에 의한 수혜와 그리고 낸드 고적층화의 수주로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그런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은 이제 프리커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진행이 중이고,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조금 더 확대되는, 그래서 내년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전극 보호 소재를 공급 수주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지라고는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2차전지 관련돼서 이미 이제 테스트베드용으로 어느 정도 공급을 했고, 거기에 이제 테스트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공급이 되면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전극 보호 소재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폴리이미디드 관련된 부분도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만 한 46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특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관건일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삼성전자에 대한 뭐 반도체 공장이나 QD OLED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뭐 꾸준히 올해보다 2분기도 실적이 나름 좀 좋게 선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좀 좋은 그런 추이를 보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이면 이제 이때 봤었는데 벌써 한 3,000원 정도, 한 20% 정도가 좀 상승을 했죠. 화폐를 보시고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을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좀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때 보시면 그렇게 뭐 거래량도 뭐 실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 굳이 뭐 거래량이 실렸던 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었던 시점, 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 굳이 뭐 팔거나 하지는 않았고 계속 보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봉상 보시면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만 볼게요. 오늘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 차트가 양호하게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된 흐름이고, 맞죠? 그래서 제가 차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 다양한 차트에 대한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를 신뢰하는 것보다는 뭐 2개, 3개, 4개, 5개, 대부분 제가 책에 써놓은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못해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가치금 연결이 되는 쪽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놓고, 그 회사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 알아놓은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기술적인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차트는 뭐 기관과 외국인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봉 차트를 보시면 뭐 오늘 흐름은 뭐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 지난번만 해도 이제 그 상당히 좀 어지럽게 놓여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14,000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풀렸다. 그런 흐름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뭐 일봉상 5일선을 잡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내일 5일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정배열의 흐름에 있는 초입에 대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세선으로 봐도 이게 추세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인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가격적으로 11,700원에서 15,700원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지 저항을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세도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주봉상 흐름인데요, 주봉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결국엔 지금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의 추세선이 이제 계속 고점에서 두드러 맞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도 이제 올라왔고요. 그러면 봉 차트도 나름 괜찮고, 이동평균선 좋고, 추세선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그리고 박스권 돌파, 그리고 뭐 굳이 뭐 반전형, 지속형에 대한 부분을 보기에는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제외하고,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최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7, 8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시그널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기술적으로 움직일 거냐, 일단은 17,500원, 18,000원을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하면 지난번 고점인 2만원 선까지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올해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보면 동사가 올해 실적이 180억 정도 예상 실적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책 보시면 그 구하는 공식 나와 있고요. 그러면 순이익단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자산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PBR로 계산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요. 차라리 수익성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대응을 해보면 150억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837만 주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보죠. 다들 잘 아시죠? 예. 반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이 EPS죠. EPS가 한 816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16,900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16,900원이니 나누면 한 20배 정도 되겠네요. (20.7배) 그래서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닌데 실적이 대래 150억보다 더 높아지면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이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수급으로 이용을 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PER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한 30배를 본다라고 해도 24,000원 이상 정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는 뭐 좀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봐도 지금 원체 PER, 그러니까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서 한 24,000원까지 가도 누가 뭐라고 못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덕산 네오룩스와 덕산 하이메탈 뭐 이런 회사들이 가치금 얼마만큼 상승 연결로 지어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